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주차인데 이 세상엔 어떠한 라이선스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제 이름은 정승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커뮤니스라는 단체에서 이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라이선스는 왜 필요할까라는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볼까 해요. 라이선스를 왜 필요할까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예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요. 페이스북 많이 쓰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쓸 때 게시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게시글 다 써놓고 이제 밑에다가 여러분들 공유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퍼가라는 의미죠. 그리고 공유 버튼 그냥 눌러서 퍼도 되고 그냥 안에 있는 내용 긁어다가 이제 가져다가 써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져다가 이제 가서 써도 되죠. 이제 근데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져다가 퍼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꼭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얘기에 써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놓죠. 왜냐면 자기가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퍼가지 마라. 퍼가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자기 페이지 수익이 이 콘텐츠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퍼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한테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공간이잖아요. 공간 자체가 SNS라는 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어차피 정보를 공개하는 공간인데 왜 이거를 퍼가라 마라 이렇게 다 말을 하느냐. 그냥 어차피 다 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요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게시글을 만드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해서 만드는 즉시 그 사람한테 그 창작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작자의 이제 제작자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가져다가 쓰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요? 이 요런 규칙이 이제 적용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점점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막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냥 두기만 하면은 이제 물건하고 다르게 물건은 복제가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이 사람들한테 주어야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긴 했어요. 이게 아마 미국 정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하고 라이선스 제도를 처음에 이제 1980년대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창작자가 처음에 이제 내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은 만드는 즉시 이제 그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작물을 이제 돈 주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매우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창작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제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제를 시키고 싶은데 복제를 해서 여러 사람들 나눠주고 싶은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이제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법률적으로 기본값은 이제 창작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대 국부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FSF라는 단체가 이제 설립이 되게 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 재산권이 이제 한 곳에 편중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지식이 한 곳에 이제 독점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GNU라고, 이제 GNU가 사실 리눅스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리눅스라고 그냥 말하기보다는 이제 GNU 리눅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가 저희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돈 주고 팔아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독점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GNU 프로젝트를 열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막 그 막 뭐지 그 막 사물 인터넷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물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제 OS가 리눅스를 쓰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리눅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안 들고, 이제 비용이 안 드니까 이제 각 기기에다가 그냥 리눅스 깔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OS 비용을 이제 절감시켜서 IoT 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한데, 이게 작은 행동이 정말 세상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GPL이라는 라이선스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 GPL이라는 라이선스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선스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자기네가 만든 이 라이선스가 붙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져다가 내 코드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 전체를 이제 소스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뭐 하나 가져다 쓰려면은 너도 네가 만든 거를 공짜로 배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공짜라서 좋은데 이 공짜인 걸 가져다 쓰면은 자기네도 공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겨요. 약간 저거는 공짜긴 한데 우리는 쓸 수 없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공짜여야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편중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공짜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소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오픈 소스는 이제 소스를 이제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이제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제 오픈 소스 이니티에이티브라는 어떤 이 단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가 오픈 소스다, 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가 아니다, 이런 어떤 뭐 칭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은 오픈 소스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제 유명한 오픈 소스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역사를 이제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소스는 원래는 이제 이 법률 제정 전에는 그냥 이제 가져다 써라 하면 이제 가져다 써도 되는 그런 이제 것이었다면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붙지 않으면은 오픈 소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픈 소스라 이거는 이제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말을 아예 안 해놓으면은, 그냥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제작자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쓰면은 불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런 기본값이 이제 법률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어야지만 오픈소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하고 오픈소스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선스가 존재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개를 선정을 해왔는데,
사실 아파치 라이선스도 넣고 싶었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세 마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네. 우선 MIT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GitHub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라이선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보일 거예요. MIT 라이선스가. 이제 MIT 라이선스는 이제 MIT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공대 있잖아요. 공학대학원이죠. 네, 공학대학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위해서 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인지 이제 공학도를 위해서 제작돼서인지 이제 엄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편합니다, 되게. 이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만든 걸 이제 대중한테 공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IT 라이선스를 붙이면 됩니다.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대중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짧고 간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름답다고 써놨는데 이제 좀 더 쓰기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MIT 라이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MIT 라이선스의 이제 형식인데 양식인데 여기 연도를 쓰고 이제 여기 저작권 소유자를 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영어로 된 샬라샬라 써 있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 없이 취급해도 좋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만들었다는 걸 써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를 써놓은 요 부분을 이제 모든 복제물 및 중요한 부분에 기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오픈소스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요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픈소스를 쓰면은 그냥 내 이름만 써주면은 뭐 가져다 쓰든 뭐 수정해서 쓰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저자 혹은 이제 저작권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B라는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오픈소스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에다 가져다 썼더니 이제 A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진단을 오진하는 거예요. 막 오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픈소스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질 수 있잖아요. 너 이거 진단하는 알고리즘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오진을 시킨 거다. 네가 이렇게 뭐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원천 봉쇄시킨 거죠. 요 문장에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네가 다 읽어보고 이제 너가 그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서 가져다 써라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작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 지우지 않는 조항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MIT 라이선스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조항만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짧은 거예요. 참고로 라이선스 중에 이렇게 짧은 라이선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호감도도 높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드릴 건 이제 BSD류 라이선스인데 BSD류 라이선스를 보니까 지금 오픈 그 OSI라는 단체에 등록된 거가 이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클래스 3하고 클래스 2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BSD류로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BSD 라이선스는 공자금으로 이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같은 걸 뭐 만든다고 쳐봐요. 리눅스가 비슷한 OS를 만든다고 쳐봐요. 정부 지원으로. 그러면 그거를 만들면은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자기네들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모두의 돈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공자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네는 그 소스를 공개하고 대중에게 이롭게 쓰이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쓰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BSD 라이선스가 제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자금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이제 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MIT하고 거의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그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홍보와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즈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B라는 오픈소스를 이제 가져다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B라는 오픈소스가 되게 유명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B라는 이게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애인데,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읽어보고 수정을 해줘가지고 보안이 거의 철통 같다고 아주 유명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B를 가져다 써놓고 이제 A라는 제품을 홍보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B라는 이제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BSD 라이선스가 붙은 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소스를 이제 가져 썼다고 이제 홍보와 보증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얘는 요 정도 길이를 갖고 있고요. 아까 MIT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좀 더 길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BSD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까 MIT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과 라이선스 내용을 같이 배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쓴다고 해서 이제 법률상 도의상 피해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MIT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BSD 3에 적용돼 있는 건데 이제 얘는 이제 광고의 활용 금지 이제 광고에 이걸 가져다 썼다고 해서 광고 목적이나 보증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BSD 3 세 번째 3 클래스 라이선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SD 2 클래스 그러니까 2번이라고 써 있는 그 라이선스가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3번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MIT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BSD를 쓰나 MIT를 쓰나 거의 똑같은데 이제 그냥 사람 취향인 거죠. 나는 BSD가 좋다. 그래서 이제 BSD를 가져다 써도 되는 거고 이제 MIT가 좋다. 그래서 MIT를 가져다 써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GPL이라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GPL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이제 위키백과에서 봤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GPL 라이선스에 대해서 건드리는 모든 지적 재산권에 퍼지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실제로 2014년에 이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 2만 줄이 이 GPL 라이선스가 걸린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다가 걸려가지고 2만 줄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품 팔 때마다 그 소스를 같이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CEO가 되게 열받아서 이런 소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정말 GPL이라는 라이선스를 이제 설명하는, 그러니까 되게 설명하는 일화로 쓰이기 되게 적합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GPL 라이선스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카피래프트 정신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카피래프트 정신을 이제 내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져다 쓰면은 이제 라이선스가 전염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스를 내가 만드는데 B에 GPL이 걸려 있는 거예요. B라는 오픈소스에. 그래서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은 내가 만든 A라는 제품이나 어떤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GPL 라이선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은 내 라이선스는 그냥 GPL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L 라이선스는 이제 가져다 쓰면은 라이선스가 전염이 돼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제 카피래프트 조항을 가지고 있죠. 요 앞선 이 내용만 보더라도 강력한 카피래프트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기피해요. 그래서 이제 요 GPL 라이선스 때문에 이제 OSI라는 단체가 설립이 된 거고, 이제 오픈소스라는 그 용어가 쓰이게 된 거죠. 이제 그냥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그 용어 대신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역사와 네, 되게 특이한 조항을 갖고 있는 라이선스고요. 그리고 이 라이선스가 그래서 법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게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공개하니까 너네도 공개해야 돼. 너네도 다 공짜로 뿌려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그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례에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테스트 버전으로 혼자서 만들어요. 그래서 GPL 라이선스가 붙어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다고 해봐요.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가져다 쓰면은 이제 혼자서 쓰면은 이제 그 코드를 공개를 안 해도 돼요. 대중에 이제 널리 퍼지지 않으면. 근데 내 테스트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어떤 해커 양반이 그거를 이제 내 컴퓨터에 침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유포가 당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유포 당해버리면은 그 코드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포 당하기만 하면은 그냥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발머라는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한 거죠. 건드리는 모든 지적 재산권에 퍼지는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GPL인지 모르고 가져다 써가지고 라이선스를 이제 내가 MIT로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오픈소스가 있는데 걔를 이제 GPL이 달려있는지 까먹고 그냥 내가 가져다 써가지고 이제 MIT 라이선스를 붙이고 이제 걔를 이제 그 뭐라 하죠? 걔를 이제 또 다른 B라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MIT네 가져다 써도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가져다 써요. 가져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A라는 그 오픈소스를 이제 포크해서 가져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GPL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은 이제 GPL이 적용이 돼요, 강제로.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B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GPL이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명시를 안 해놔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MIT만 보고 가져다 쓰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네 지적 재산권이 퍼지는 암적인 존재다. 네,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 GPL 라이선스는 되게 길어가지고 네 쓰다가 이제 말았어요. 너무 길어서 이제 다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다 말았는데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요. GPL 라이선스에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불법으로 쓰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된다. 이제 이번 조항이 이제 그 문제의 조항이죠. 그 이걸 가져다 쓴 실행 복사본은 이제 소스 코드를 같이 이제 판매하거나 복사본하고 아니면은 그냥 무료로 대중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의 기본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져다 쓰면은 이제 공개 배포해야 된다. 변경을 하더라도 그리고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5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L에는 그냥 GPL하고 이제 LGPL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LGPL이 좀 더 완화된 GPL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냥 GPL은 가져다 쓰면은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제 LGPL은 가져다 쓰면은 그 부분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라이선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다른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소스 코드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상으로 이제 일단은 이제 강의 내용은 모두 다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PPT 파일에도 이제 MIT 라이선스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영상도 그냥 뭐 얼마든지 가져가서 퍼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걸 공부하니까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쓰게 되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